안녕하세요. 티발론 카페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장사를 한 지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정식 집을 하나 더 오픈해서 한국에서 3년 동안 4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칼국수 누들집, 한정식집, 창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에 핫한 베이커리 카페라는 이제 5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고요. 2022년 말에 60평 규모로 팔당 옹심이 메밀 칼국수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카페 안에 샵인샵인 이제 핫씨라는 의류 브랜드 매장을 이제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올해 9월 이제 2달 전에 120평 규모로 한정식 도화라는 이제 한정식집을 오픈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창업을 이제 3번을 해봤고, 이제 4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이 창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생계를 위해서 창업을 하거나 이제 직장 생활이 은퇴를 해야 되거나 이제 저처럼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번아웃이 왔을 때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창업을 생각을 하셨는데 프랜차이즈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막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할 때 초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저트 카페의 경우는 이제 빵과 커피, 디저트가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칼국수집 역시 이제 국수가 당연히 메인 메뉴인 국수가 맛있어야 되고,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나오는 음식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음식의 본질이고 먹는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본질적인 부분이 채워졌을 때 한국에서 그나마 이제 먹고 사는 정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마케팅이 더해졌을 때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초보였던 저는 이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메뉴 구성에 대한 비용,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카페나 식당 어떤 분야에서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전문가나 디저트 전문가이신 분들, 그다음 음식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상당히 유리하고, 저처럼 이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카페를 창업할 때 컨설팅 비용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요. 이제 연 20억 매출하는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고, 맛이 확실한 곳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카페를 3년 운영하는 동안 맛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항상 좋은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칼국수 창업할 때는 칼국수 역시 뭐 제가 아는 건 없는데, 저희 동네 경우 이제 칼국수집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다 잘 되니까 나도 칼국수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강원도에 가가지고 강원도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거기 옹심이를 배우는데 500만 원, 그다음 메밀 칼국수를 배우는데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였고요. 역시 맛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제 가끔 요리사님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맛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2번의 창업의 경험이 생겨서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한정식 요리사님, 조리사님들을 면접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한정식집의 요리사님을 제가 모셔올 수가 있어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 그래서 음식이라는 맛의 본질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참 부담스럽지만, 이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업종별 창업 비용, 정확한 창업 비용은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뭉뚱거려 말씀드리면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이 이제 한정식집, 그다음 칼국수집 순서대로 이제 들었고요. 이제 동네에서 작은 이제 디저트 카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창업 비용이 칼국수집보다 더 싸게 할 수 있고요. 둘째로 이제 3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하는 시간
아셔야 되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9시에 오픈을 해서 10시에 마감을 합니다. 13시간 근무를 하고요. 한정식집과 칼국수집 같은 경우는 11시에 시작을 해서 8시에 마감을 하니까 이제 9시간 근무를 하고요. 카페 제빵사나 식당 조리사님들이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빵과 요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시간 외에 2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더해지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카페는 시작하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4시에 이제 시프트 체인지를 하고요. 한정식과 칼국수 같은 경우는 3시부터 브레이크를 가져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이제 일하는 시간은 상권마다 틀리고 같은 상권에서도 좀 틀리니까 직원들 근무 시간을 알맞게 잘 돌리셔야 인건비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노동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무 시간은 카페가 압도적으로 길지만 노동 강도는 제 생각에 식당이 압도적으로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를 제가 13시간을 마감까지 해봐도 피곤한 적이 별로 없는데, 식당은 이제 마감을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노동 강도도 강도지만 서비스나 손님들 반응도, 카페 같은 경우는 커피나 빵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많이 없는 반면에 칼국수나 이제 밥 같은 경우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진상 손님도 카페 3년 운영하는 동안 한 뭐 2-3분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한정식은 지금 2달째 운영하는데 벌써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식당이 노동 강도가 워낙 세니까 멘탈이 약하거나 손님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 그다음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식당보다는 카페를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수집과 한정식집의 노동 강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한정식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 진짜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유는 이제 뭐 10여 가지 반찬을 만들고 메인 메뉴에 찌개, 뭐 튀김, 솥밥까지 하면 한 상에 나가야 되는 음식이 거의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제 반면에 국수집 같은 경우는 메인 메뉴 플러스 뭐 반찬 2가지 사이드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주방이고 서빙이고 항상 상주해야 되는 기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원이, 이제 상주 인원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국수집 같은 경우는 서빙 한두 명에 서빙 로봇을 쓰면 적은 노동력으로 이제 잘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카페나 식당의 단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카페 문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왔잖아요. 캐나다, 미국은 카페나 커피라는 게 출근할 때 생활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커피숍에서 17년 동안 뭐 2,000원짜리 커피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마셨는데, 물론 이제 스타벅스도 가보고 뭐 맥도날드도 가서 커피를 마셔보지만 결국에는 같은 걸 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카페 문화가 일단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카페 단골도 근처에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 이제 한 번씩 꼭 가보시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돌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영영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맛보다는 분위기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당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팔당에 이제 핫플레이스들이 정말 많았는데 벌써 이제 문 닫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예를 들면 2-3년 전에 올게닉 빵이 유행할 때 지금 올게닉 하는 빵들 다 문 닫았고요. 지금은 모던한 디자인의 이제 심플한 이제 스몰 케이크 하는 그런 카페들이 지금 유행인데, 이런 카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애플 플리더라는 도너츠 하나랑 커피를 마셨는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거를 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유행과 트렌드나 분위기에 이제 참 민감해서 같은 거를 17년 팔았다가는 제가 보기엔 살아남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식당 같은 경우 이제 칼국수든 밥이든 어느 정도 맛을 잘 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이제 마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카페가 이제 마진율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커피, 원가, 음료, 뭐 디저트 원가가 제일 적고, 그 다음은 국수집이 원가가 적고요. 마지막은 이제 밥집입니다. 베이커리 카페에서 안 팔린 빵이나 이제 디저트를 계산해 놓고 마진율을 따져봐도 카페가 월등히 높고요. 저 같은 경우에 구리 도매시장에 가가지고 새벽에 이제 식재료를 다 사오는데도 불구하고 원재료비를 계산해 보면 이제 식재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페가 마진율이 제일 높고요. 이제 넷째는 객단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정식은, 저희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오셔서 식사 풀 코스를 하시면 이제 5만 원 정도, 국수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5천 원 정도, 카페는 디저트 하나랑 음료 두 잔을 먹으면 이제 2만 원 정도 이제 객단가인데, 자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저가 커피도 뭐 하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영업을 하시는 순간 이 객단가의 무서움과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정식은 5만 원 기준으로 20팀만 와도 100만 원 매출을 할 수 있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매출하려면 50팀이 와야 됩니다. 저가 커피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100만 원 팔려면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실감이 되실 거고요. 저희 카페가 좀 바쁠 때 400에서 500만 원 매출을 하면 카페 주차장이 대란이 나고 막 카운터 앞에 줄을 서는데,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엄청 바쁘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회전율로 따졌을 때 카페가 회전율이 최악입니다. 보통 2만 원 내시고 2시간은 기본 머무르다 가시고요.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식사하고 잠깐 얘기하고 가시면 1시간, 국수집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율이 엄청 빨라서 30분이면 이제 드시고 빠지기 때문에, 국수집이 압도적으로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본인 상권이나 주차장 사정에 맞게 창업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는 노동 강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정식집이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높고요. 국수집, 카페가 가장 낮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지역 특성상 남양주 팔당이다 보니까 최저 수당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페고 한정식이고 다 시급을 많이 드리는데, 큰 차이가 카페 같은 경우는 서로 일하겠다고 연락이 오는데,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가 크니까 이제 이모님들이 이제 홀이 클 경우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 구하는 게 참 하늘의 별 따기인 듯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카페와 국수집, 그다음 한정식집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물론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있는 상권과 가게이기 때문에 완전히 맞지는 않겠지만, 창업하실 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카페 창업과 술집 창업, 뭐 식당 창업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창업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창업해서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업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3년 동안 계속 사업을 늘려나가면서 항상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는 지금보다 뭘 하면 더 나아질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고 생계를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지금보다 뭘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시면 뭘 해야 될지 이제 금방 방향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나 치킨집, 뭐 식당 뭘 하시던 간에 본질은 먹는 거니까 그 먹는 거에 대한 본질을, 기본적인 거를 갖추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본질을 갖췄을 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한국에서는 하필까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3년 동안 이제 해보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원하시는 사업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